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영어 강의하는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2026년도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시점이요, 2025년도 국가직 시험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개편 이후에 우리 영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지라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관한 전략을 함께 같이 세워보고자 합니다. 자, 2025년도 국가직은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요, 4가지 영역이 시험에 출제가 되어집니다.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출제가 되어져서 총 20문항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휘가 3문항 출제되었고요. 생활영어 우리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2문항 나왔고 문법이 3문항 그리고 독해가 1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역별로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휘 3문항은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기본적으로 빈칸 어휘가 2문항이 나왔고 밑줄 동의어 문제가 독해 하나가 딸려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정답 처리가 되어졌던 선지들을 여기에 한번 볼게요. 자, identification,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deprive, 빼앗다 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assess, 평가하다의 동의어로 evaluate이 정답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요 어휘들의 수준을 보면요.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어렸던 시절에는 보초병, 단열과 같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어려운 어휘들을 마구 출제했었는데 이제는 필수적인 어휘들로 구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준의 필수 어휘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기출의 필수적인 것들만 학습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번 어휘는 변별력이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너무 어려운 어휘들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필수적인 어휘들 위주로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 어휘 문제의 곧장,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어휘들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필수적인 어휘들 위주로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예전에 비해서 외워야 할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 영어는 어떤 게 나왔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암기형 표현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만하자, 오늘은 이쯤 하자, 뭐 let's finish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을 let's call it a day 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들을 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대화형이 나왔는데 단순 해석만 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변별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2문항은 여러분들한테 거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로 굳이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자연스러운 학습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굳이 시간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귀한 시간 빼셔서 생활 영어를 위한 공부를 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 커리큘럼을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알아서 맞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활 영어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그냥 잊고 계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문법 한번 가볼게요. 자, 어휘와 생활영어가 변별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험은 어디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결국에 우리가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별력은 바로 문법과 독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법 3문항을 보면요. 빈칸 문법이 하나가 나왔고 밑줄 문법이 2문항이 나서 총 3문항이 나왔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출제 범위를 유지했어요. 자, 이게 뭐냐?
어휘와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개편 이전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쉬워졌어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래도 최근 5개년 동안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출제된 개념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늘 시험에서 중요하다라고 기출이 되어져 왔던 것들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보니까 너무 쉽네 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고 조금 공부했어야 되겠는데 또는 이거 좀 헷갈린다 요런 정도의 난이도로 중상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서 적절하게 변별력을 가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은 수능이나 토익과는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까놓고 보면 너무나도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도 토익을 열심히 공부하셨더라도 공무원 문법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 시험이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문법만큼은 반드시 꼭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시험에 나오고 요건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건 항상 오답으로 나오고 요건 항상 얘랑 비교해서 나오고 요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을 중요한 거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론 따로 문풀 따로 이론은 분명히 배웠는데 내가 문제에 적용이 안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수업을 듣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법만큼은 기존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걸 계속 연습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셔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독해 12문항 한번 볼게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것들이 4문항 가장 많이 나왔죠. 4문항이 나왔고요. 세부 내용입니다. 일치하는 것, 불일치하는 것 우리 국어에도 나오죠. 그죠? 국어에도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 이제 변별력 없음. 이거 이 변별력 없어요. 쉬워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삭제, 순서 배열, 빈칸 추론. 요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게 되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란히 하나씩 나오고 빈칸이 2문항이 나와서 총 12문항을 이루게 되는데 난이도를 보니까요. 대단히 쉬운 문제. 자, 난이도 엄청 쉬운 문제도 있었고 즉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독해 문제도 있었고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 중상까지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건 전혀 풀 수가 없겠는데 싶은 킬러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서 결론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 독해 문제를 보니까 정확한 구문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시험이라는 게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때요. 독해를 잘 하려면 빨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빨리 풀려면 뭐가 밑받침이 돼야 되겠다? 정확도가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 단위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독해로 이어지는 연습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겠는데 기본기를 먼저 쌓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해석력이 뒷받침이 되어지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냐면 문제 유형별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자 솔직히 우리 시험의 독해 문제가요. 수능이랑 비교해 볼게요. 수능이랑 비교하면 쉽습니다. 근데 쉽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20문제를 약 25분 안에 모두 풀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시간 내에 들어오려면 심지어 독해가 12
12문항이나 되는데 시간 안에 들려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 끝까지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요건 요렇게 딱 스킬을 가지고 빨리 풀 수 있겠지라는 것을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시간 내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만 배우실 수는 없고요. 기본기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재주를 좀 첨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요렇게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직 영어가 끝나고 나서 어땠나요? 어려우셨나요? 라고 하는 체감 난이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난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렵다, 매우 어렵다가 제일 많았을 텐데 무난하다라는 것이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점수대 한번 볼까요? 성적 분포도를 보니까요. 90점 이상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 쉽다, 쉬워졌다. 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쉬워졌습니다. 왜냐? 예전에 시험 같았으면 85점 이상만 받아도 훌륭한 점수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영어 90점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 점수 잘 받으셨나요? 라고 되묻게 됩니다. 즉 90점이 이제 안정적인 점수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90점 이상 받으셔야 안정권입니다. 100점, 95점 이제 많은 시험이 돼버렸어요. 쉬워졌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나는 영어 노베인데 하시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 문제 차이로 점수가 완전 등수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2문항밖에 안 되는데 3문항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한 영역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나는 다 맞추고 올 거야, 나는 100점 맞고 올 거야 라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공부를 스타트 하셔야 그래도 시험장 가서 한 개 정도 실수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높게 하셔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한번 봤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가장 높은 오답률이 17번의 독해, 우리 무관한 문장 삭제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답률이 66%였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정답률이 44%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위와 3위에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문법. 아무리 쉬워졌다 그래도 문법은 여전히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오답률 49%, 46%예요. 자, 근데 4위부터 5위까지는 여러분 전부 다 오답률이 39%, 37%이기 때문에요. 정답률이 60% 훨씬 넘잖아요. 변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킬러 문제라고 하면 막 오답률이 80% 이상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문법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내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아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고득점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러한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어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요. 옛날만큼 정말 긴 시간을 들여서 엄청 자잘한 것까지 다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째, 정확한 범위 설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시험에 나오는데? 수능이나 토익이랑 다른 게 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시험에 주로 나오냐? 어떤 패턴으로 글이 적혀 있냐? 문법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자, 이것 때문에 저는 강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나옵니다. 요거 안 나와요. 이게 1순위예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 순위로 두세요. 요런 것들 저랑 같이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런 거 나온다고 캐치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 반복 학습해야죠. 체계적 심화 반복. 요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응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도 덤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화 반복했어. 그러면 뭐 할까요? 마지막에는 그거를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까지 요렇게 3단계를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영어는 고득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26년도 정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3S라고 붙여놨어요. 3S 정규 커리큘럼. 3S는 3단계다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Simple, solid, sure. 간단하지만 solid, 확고한이란 뜻이죠. 흔들림 없고 sure, 확실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3단계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필수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의 단계는 이론 완성이죠. 이론을 끝내야 돼요. 이론이라는 것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이론에 보시면 문법의 모든 것이라는 강좌명, 왼쪽에 적혀 있는 게 강좌명이고요.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교재명입니다. 자, 문법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문법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교재는 필기 노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5월 달에 인강에 오픈이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5월에 개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구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까지는 강의에 한 번도 없었던 신규 강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해에서 구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에서도 구문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수능에서만큼 막 몇백 개, 몇천 개 구문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알짜배기 구문만 뽑아가지고 저랑 수업을 할 거예요. 왜? 문장의 해석이 되어야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문의 모든 것이 6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할 것이고 교재가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개강 전에 당연히 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문법하고 구문하면요.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글을 읽으러 가야겠죠. 독해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아무리 잘하셔도 뭐 토익 점수가 높으셔도 해외에 살다 오셔도 제가 독해만큼은 요 강의를 꼭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나는 문장 단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구문의 모든 것. 대신 요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걸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독해를 빨리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요령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강의일 거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의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구조독해 007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이론인데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이론의 모든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거를 전부 왼쪽에 있는 것도 다 듣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듣고는 아니고요. 교재의 차이예요. 우리가 해커스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는 뭐 무료 배포할 때도 있고 설명회 오셔가지고 선물로 증정할 때도 있는데 내가 기본서가 있다. 나는 기본서 3종 세트를 구매하고 싶다. 이건 교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수업하는 건 이론의 모든 것입니다. 요 이론의 모든 것에서는 문법과 독해와 그 다음에 기본서 안에 어휘 교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다 듣고 요것도 다 듣고는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나는 요런 얇은 교재가 좋아 라고 하시면 왼쪽 걸 들으시고 나는 세트로 돼 있는 교재가 좋아 하면 오른쪽 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따라서 그리고 강좌 수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다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기본서도 이제 새로이 7월 중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을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이론과 문제풀이를 같이 결합하여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빼먹고 갈 수 없는 기출을 다뤄야만 합니다. 자, 기출이라고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 이제 우리 시험관은 동떨어진 기출 안 다룹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올인원 영문법입니다. 자, 올인원 영문법과 선생님 문법의 모든 것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정말 이론만 하는 거고요. 올인원은 이론 플러스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기출 문제 풀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법 좀 하는데? 나는 노베가 아닌데? 나 영어 좀 꽤나 하는데? 라고 하시면 요거 안 듣고 요거 들으셔도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또 당연히 새로이 출간이 될 거고요. 가을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문법에 대한 기출과 이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독해 그리고 어휘, 생활영어 요런 모든 것들을 기출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이론에서 요런 거 배웠는데 진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의 양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득점 N제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 777, 독해 337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서요. 충분히 많은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저랑.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문법과 독해만 합쳐도 이미 천재예요. 그 정도 하면요. 사실 다 푼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또 밑줄 꺼져 있죠. 신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휘 생활영어와 관련된 문제풀이 교재가 나오게 될 거고요. 겨울쯤에 요것도 제가 새로이 오픈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론 배운 거 문제에 적용시켰어. 기출 풀려. 오, 괜찮네. 그럼 이제 여러분 파이널이에요, 벌써. 동영 모의고사 하고요. 봉투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찍기특강 하면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3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좀 잘하시면 문법의 모든 거 건너뛰고 올인원 하셔도 되고, 문장 단위 해석이 문제가 없다면 구문의 모든 거 건너뛰고 독해의 모든 것으로 가셔도 됩니다. 나는 복잡하지 않게 그냥 기본서로 하겠다? 이론의 모든 것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좀 드림으로써 이론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3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26년도 버전으로 새로이 나오고 새로이 저랑 강의를 찍은 걸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시기별로 말씀드리면요. 이론 완성은 여름까지 끝나게 될 거고요. 이론과 문풀은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고요. 겨울부터 이제 시험까지는 파이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절로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5월부터 8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9월부터 1월, 2월까지 9월 가을부터 이렇게 시기로 적을게요. 봄부터 여름까지. 요거는 계절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이거는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서 시험 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3단계로 Simple, Solid, Sure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개개인별로 같은 수업을 들어도 니즈가 다 다르고 약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커리큘럼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 들어야 된다? 물론 좋죠. 근데 꼭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택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자, 하프 모의고사는요. half, 반이란 뜻이에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가 20문제이기 때문에 그 반, 10문제를 저랑 매일매일 풀어내는 건데요. 이론이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요거는 매일 그냥 일상화하는 거예요. 뭐를? 문제풀이를.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미라클 하프 모의고사를 연간 내내 지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에만 미라클 하프 모의고사가 진행되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달은 전부 하프 모의고사가 매달 개강이 됩니다. 1년 과정입니다. 왜? 맨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재시생분들은 필수적으로 따라오셔야 되는 과정이고, 초시생분들은 이론이 완성되면 그 뒤부터 따라오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론도 들었고 문제풀이도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거 되게 잘 맞추는데 나는 아직도 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개개인마다 필요한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강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나는요, 선생님, 어휘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이 중에서 뭘 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 외우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말이죠. 라고 하면 어휘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가 새로 오픈됩니다. 자,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건요, 강의를 새로 찍는 강의들이고요. 요 선택 커리큘럼에서 제가 하얀 색깔로 적혀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촬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의 모든 것은 기본서의 어휘책이 새로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요.
기존의 기출복화가 새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건데 그거 필요하신 분들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쌤 저는요 이미 필수 베이직 복화 또는 기출 복화, 우리 필수 베이직 어휘는 해커스 복화 어원편으로 진행하는데 저는 이 교재가 있고 강의도 들었는데 그럼 새로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기존 거 그대로 가지고 외우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나는 어휘가 부족하시면 이런 것들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쌤 저는요 조금 어려운 구문만 뽑아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아한 독해 특강이 종류별로 아주 짧게 열려 있습니다. 약점 보완 특강들은요 전부 다 짧아요, 강의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아한 독해 특강 유인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핸드아웃, 교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독해의 DNA는요 뭐냐면 요거는 문해력에 대한 수업이에요. 나는 해석도 되고 어휘도 아는데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요러신 분들을 위한 강의고, 이것도 마찬가지 교재 필요 없이 핸드아웃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유형 공략 특강입니다. 나는 신유형만 그렇게 틀려요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문법에서 빈칸 문법 또는 밑줄 문법만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요러신 분들이 가볍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요 노베이스입니다. 정말 영어 4등급 미만이었어요. 영어 자신이 없어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영린이 분들은 생기초라는 것을 여기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이론을 듣기 전에 먼저 선행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험이 아무리 뭐 개편이 되고 해도 영어 기초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시험에 방정식이 나오건 루트가 나오건 똑같듯이 생기초는 바뀌지 않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존에 업로드된 거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생기초 인문특강이라는 게 있고 생기초 문법이 있고 생기초 구문독해가 있는데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정말 비동사에 언제 is 쓰고 언제 are 쓰고 이런 거 잘 모른다. was, were 이런 거 잘 모른다. 일반 동사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 생기초 문법 들으시면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형식 같은 거 잘 모른다. 문법의 개념이 너무 가물가물하다 하시면은 구문독해 들으시면 됩니다. 요 생기초 구문독해는요. 독해를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문법을 다루기 때문에 앞에서 보였던 우리가 구문의 모든 것과는 질이 다른 기초 강좌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생기초 구문독해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영포자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다양한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6등급, 8등급 이랬던 분들도 영어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기초 강의 들어보시면요. 정말 노량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정말 꼼꼼하고 세세한 강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기초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 적혀 있는 건 필수 커리큘럼, 단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의 레벨과 니즈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새로 우리가 나온다. 그리고 새로 강의를 찍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실 때 내가 잘 틀리는 부분 위주로 이론을 회독하실 때 뭐 올인원 같은 거 들으셔도 되고요. 안 들으신 강좌 위주로 들으시면 되겠고, 그냥 재시생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인원과 독해 모는 것 회독하시면서 하프 따라오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초시생분들은 꼼꼼하게 따라오셔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슬라이드에 Trust, Train, Triumph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수업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철저하게 강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많이 쉬워져도요.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운 게 영어 과목일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하는 과목이 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니즈가 있건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꼼꼼하게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짧지만
세부적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격만 바라보면서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론이 부족하시면 문제풀이부터 들어왔을 때 제 수업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가 처음이시라면 아니면 저랑 수업을 이제 듣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론부터 따라오시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믿고 훈련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손을 잡고 합격의 길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허투루 강의 준비하지 않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누구보다 앞서서 트렌드에 맞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커리큘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6년에 여러분들이 합격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요. 한번 믿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